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5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증시가 막 출발을 했고요. 지금 2,587포인트. 오늘은 그래도 뭐 아주 미미하지만 좀 빨간색 살짝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이 317개, 하락이 한 39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의 상승 출발했고요. 0.28포인트 올라서 일단 866포인트고요. 상승과 하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600개 내외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좀 큰 변화 없이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에코프로머티가 5%나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규 상장 기업들, 그 수급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고, 하이브가 2.7%, 포스코인터가 1.3% 내외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 오늘은 또 두산로보틱스는 5%나 또 빠지고 있어서 에코프로머티랑 두산로보틱스가 좀 다른 움직임이 일단 오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약보합이고요. LNF가 강보합, HLB가 한 1% 내외 정도 일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포스코 엠텍이 한 12%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고, 또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빠지는 기업은 뭐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두산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 뭐 포스코 엠텍 이런 기업들만 이제 시총 큰 종목에서 막 급등락을 좀 하고 있을 뿐이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분위기 좀 난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 출발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강보합 내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종목군들은 살펴보면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뭐 7만 6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과 함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 반대로 하이닉스는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머티의 강세는 눈에 띄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뭐 두산로보틱스는 또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업종별로 약간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이브가 또 3%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기아는 강세, 현대차는 약세인데, 뭐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 기아차, 뭐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 보면 뭐 긍정적인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야망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2.7%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발 이후에는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의약품 업종도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뭐 흐름이 좋지 않은데,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그다음에 대웅제약과 현재 한미약품도 소폭의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몇 기업들의 좀 급변동 제외하면 그 오전에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 출발을 한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9일이죠. 9일이면 이제 화요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아마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좀 그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0.6% 내외 정도 일단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이오가 좀 좋았는데 어제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바이오가 연일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또 올랐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좀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이제 업종별로 한번 좀 어떤 업종들 강한지 또 약한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에서는 지금 뭐 지수가 강보합이다 보니까 뭐 전기전자 업종도 강보합권 정도, 가장 강한데 전자 업종이 0.2%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급등락 종목이 꽤 있는데요. 사마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거래도 증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하이트론,
뭐 휴니드 같은 종목군들은 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좀 약간 분리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에코프로머티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고 대덕전자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죠. 최근 이 PCB 쪽과 관련돼서도 해성-DS, 그다음에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등 어쨌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당수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판 위에서 결국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뒤를 잇고 있는데, 자, 운수장비 업종에서 오늘 움직임은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SL, 화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인데, 탄력도는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여전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눈에 띄는 건 지금 금속업종, 제약업종의 상태 나타나고 있는데, 금속업종을 이끌고 있는 것은 포스코 엠텍이고요. 제약업종은 현재 지금 뭐 TNL, 애니젠, HLB, 파맵신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 업종에서는 또 카페24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 흐름을 살펴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지금 지도는 이렇게 업종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두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특징이라, 뭐 전체 테마가 강세라기보다는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에서 조금 쏠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뭐 워낙 증시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걱정하는 게, 대부분 일시적 조정으로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또 시장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 이러다가 정말 추세적으로 빠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는 게, 일단 미국이 조금은 그래도 낙폭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오늘 좀 뭐 진짜 단 1포인트라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뭐 물론 나와준다면, 이게 시장이 어쨌든 이제 당분간 좀 진정된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오전장은 좀 그런 흐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를 보니까 물론 뭐 아직 어제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빨간색 보이는 이제 업종 또 기업들도 많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는 그 이제 국제유가 관련돼서 이제 전쟁 리스크 뭐 이런 쪽하고 초전도체 관련주 막 이쪽 이제 흔히 좀 테마주성 기업들의 주가 좀 강했는데, 일단 오늘은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 쪽은 강세 일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뭐 급등하는데, 보니까 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그 전고체 전해질 배터리, 그 고체 전해질 그 배터리 제조업체 있잖아요. 그 회사 주가가 오늘 무려 43%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이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그 주요 뭐 테마나 섹터 쪽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뭐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일단 뭐 제약업종 내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줄기세포 쪽에서 HLB 생명과학 오늘 뭐 강한 모습이고, SCM 생명과학, 뭐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군들도 소폭의 강세입니다. 뭐 거래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뭐 레몬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쪽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오와 뭐 화장품 좀 걸쳐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쪽에서는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뭐 CS 앞두고 계속 AI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솔트룩스,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군들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어제 또 움직였던 이 가스와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뭐 연속성이 사실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하루만 딱 움직이고. 예전처럼 뭐 유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같은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해운주도 지금 HMM을 빼면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세, 특히 흥하해운 같이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저께 또 강했던 뭐 추천호텔 관련 종목군들도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은 일단 하락세 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하락 종목에서 좀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9%가 빠지는데, 제가 뭐 찾아봐도 이렇게
특별히 뭐 오늘 로봇주가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호해수 물량 뭐 해제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물량이 한 44만 주 그래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정도 물량으로 9% 빠지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보니까 좀 급락하는 종목에서 두산 로보틱스 또 최근에 그 SBS가 태형건설 매각 이슈 때문에 아마 급등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 사실 이제 오늘 미국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그 모비라이 그렇죠. 인텔의 이제 모비라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한 25%. 근데 그거 이제 보니까 1분기 앞으로 매출 좀 반토막 날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러니까 고객사들 자동차에서 여기 그 모비라이 주요 고객사가 폭스바겐 같은 그룹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재고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반도체 재고를 좀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그거 재고 해소하는데 좀 시간 걸리고 아마 올해 4분기 말은 돼야 4분기 정도는 돼야 아마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작년에 반도체가 저랬거든요. 그 흔히 메모리 반도체가 고객사 재고가 많아가지고 진짜 한 1, 2년 고생을 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걸 이제 다 끝내고 좀 돌아서는데 자동차 반도체는 사실 그동안 호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자동차 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좀 뒤늦게 좀 메모리 반도체 그 업황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결국 자동차 쪽이 일단 지금 수요가 좀 부진하다는 게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 섹터에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이슈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일단 뭐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물론 차종별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올해 잘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아차는 EV3나 EV4라고 하는 중저가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EV9은 솔직히 뭐 그렇게 잘 팔린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EV3와 EV4에 거는 기대, 그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EV5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에서 오히려 강점 올해 뭐 큰 전체 성장은 크지 않지만 차종별로 봤을 때는 기아는 전기차, 그다음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미국에서 나온 뉴스 아까 이제 박병창 이사도 전해주셨지만 일단 미국 시장의 전체 성장이 1% 정도에 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탄력도가 좀 줄어들거나 실적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핵심 포인트는 그런 마진율이다. 그러니까 매출은 정체됐지만 마진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밸류 기준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잘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작년에 기록했던 평균 PER이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5배란 말이죠. 근데 원래 실적이 조금 잘 나왔을 때 평균 PER을 보면 7배 이상이었단 말이죠. 한 40% 정도의 갭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큰 폭 변화만 없다면 저는 그 약간의 어떤 마진 변화가 나타나는 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밸류 기준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큰 악재인가. 오히려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으면서 크게 내리고 있었던 폭스바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선방했던 현대기아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비라이 좀 충격파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도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비라이 이슈에 따른 이제 재고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사실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난해 좋았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약간 이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왜 빠지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 네, 맞아요. 예,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한 5, 6%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아마 모비라이 좀 쇼크. 미국에서도 온세미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가 다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 영향을 일단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을 한번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그냥 좀 정체돼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뭐 삼성도 강보합, 하이닉스도 보합. 요 정도고 LG엔솔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6인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오늘 일부 신규주라든가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 엔터주 하이브가 좀 급등하는 것 같고 크래프톤이 그 게임 오늘 뭐 심의 뭐 통과했다라는 아까 기사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올해 나오는 그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라는
그 게임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서 오늘 한 5% 정도 주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몇몇 그 기업들 좀 빼고는 그냥 거의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일단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일부 아니면 또 반대로 전고체 배터리는 또 오히려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료 따라서 좀 급등락하는 뭐 업종들만 있을 뿐이지 시장 자체는 그냥 굉장히 좀 뭔가 고요하다고 좀 해야 될까요? 지수는 좀 움직이지 않는 좀 그런 현상이 일단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갈까요? 지수 좀 가둬놓고 미국도 좀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데 대형주들 지금 못 가잖아요. 빅테크가.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가 좀 달려주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뭐 다음 주에 실적이라고 하는 중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다음 주에 뭐 물가도 있고 하지만 좀 뭐 물가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좀 더 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만큼 또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네. 그런 시각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실적 여부에 따라서 결국 지수가 크게 못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뭐 종목별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을 하나 살펴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결제가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 만기가 들어가는 구간, 연말에 들어가는 구간에서 급증했던 이 미결제는 결국은 차익 거래를 동반한 프로그램 매수, 뭐 배당을 관련된 매수이든 어쨌든 뭔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한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이틀간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꽤나 소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되고 나서 다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거냐가 중요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다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탄력을 여전히 붙이지 못할 가능성이 적어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화요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개별 플레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평소에 연동되지 않았던 미국 시장의 등락 가지고 급하게 움직이는 걸 네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에 좀 모멘텀을 맞춘 그러한 플레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시장은 실적을 좀 확인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미국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숫자 좀 보자.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그 주가 상승은 사실상 끝났잖아요. 어느 그렇죠. 정도 종료가 네.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실적인데, 근데 실적은 나와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오늘 그 신문 기사 중에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돈이 19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고객 예탁금도 어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주식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네. 부분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시적인지 지속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코인도 워낙 예.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들 좀 심리가 뭔가 좀 금리가 꺾이니까 이제 은행 예금 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사실 뭐 이 주식도 아직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큼 뭐가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네.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 참가자들 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위험자산,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예탁금도 그렇고 전체적인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 자체도 예전보다는 조금 좀 나아진 좀 분위기인데 그래도 결론은 지수가 올라야 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게 좀 돈이 들어올 텐데 또 이렇게 정체돼 버리면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수가 1월 달에 약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기로에 놓여 있다. 기로에 좀 네.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긴장감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12월 말만 해도 아무도 걱정 안 했거든요. 그렇죠. 지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1월 첫째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둘째 주인데 특히 다음 주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딱 3개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 CES, JP모건 헬스케어. 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게 뭔가 좋은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오히려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이벤트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만약에 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좀 우리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강세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고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CS와 관련돼서는 뭐 주가와 연동성은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예, 떨어진 것 떨어졌어요, 같고, 사실. 그래서 예. 저는 뭐 CSO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 로봇주보다는 AI 관련주,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나오는 18일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이번에 그 구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뭔가 기대를 충족할 만한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뭐 등락이 좀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 쪽인데 네. 바이오도 아마 2016년 17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컸던 것 네네네.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저는 차익 매물이 나온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더 보고 중요하다. 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익 매물 이후에도 비교적 조정을 견조하게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고점을 올려가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의 대형 제약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암젠 다시 신고가에 들어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신저가에 내려가는 소위 빅텐 종목군들이 많았거든요. 뭐 브리스톨 마이스 스키브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특별한 뭐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조금만 나쁘면 계속 뭐 저점 찍으면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신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글로벌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를 내거나 급하게 이제 돌리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헬스케어 이후 컨퍼런스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더 살아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표적항암제 이런 것들의 표면화잖아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의 추가적인 출시와 물량 증가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대형주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약부 바이오에 대한 이제 시각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이 큰 기업들이 연초에 증시가 급나가는데도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1월에 주도주가 뭐 그의 주도주가 된다는 뭐 속설도 있긴 한데,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진짜 올해는 바이오 쪽이 유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건 속성이니까 이어질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건 이제 1월 말이나 2월부터는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도 실적 시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좀 고비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제약사들 중에서는 저는 뭐 실적도 중요한데 코스닥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이것도 좀 섭섭한 말씀이지만 재무구조. 3월에 또 그 감사 보고서 시즌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 흐름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정책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재무구조가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조달 금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형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태형건설은 지금 뭐 TI홀딩스가 거의 뭐 포기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재무구조가 불안한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변동성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현금 흐름이라든지 최근 뭐 몇 분기간의 어떤 실적 추이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9시 23분 정도 되는데요. 뭐 증시는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개별 기업 장세가 오늘 오전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엔터주가 어쨌든 업종으로서는 의미 있는 그 업종 중에서는 엔터주가 정말 모처럼 하이브, SM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일단 그래도 오전에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깐만 저희 이제 광고 보고 와서요, 또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임자, 3프로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네, 지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방금 또 플러스 전환해서 0.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587 보합 기록하고 있고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상승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3포인트까지 좀 상승하고 있고 등락률로는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800개 기업이 올라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약간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덩치가 큰 업종 중에서는 오늘은 좀 엔터주가 가장 좀 그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아 근데 방산주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아 방산주도 네. 있나요? 제가 방산주 못 지금 봤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방산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는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도 꽤 힘을 내고 기계 쪽이 그럼 괜찮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그렇죠. 업종으로는. 그래서 예. 방산주도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시장 약세 구간에서 생각보다 잘 잘 버텼어요. 버티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의 흐름도 뭐 현대 로템을 포함한 소위 이제 빅4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강한 게 정말 기대감 때문에 강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뭐 주변 분위기가 최근에 조금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북한과 관련돼서라기보다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뭔가 약간 뭐 위태위태한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산주도 빼놓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예, 방산주도 오늘 좋은데 그리고 또 기사도 그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폴란드 그때 한번 리스크 있었잖아요. 네. 뭐 이거 계약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들리는 뭐 뉴스 이렇게 딱 보면은 다시 그거 원한 대로 한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폴란드 불확실성도 좀 완화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방산에 확실히 또 제약바이오도 급등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오늘 미국에서 강하다 보니까 네네. 이쪽도 좀 잘 버티면서 플러스권. 그래서 오늘 엔터 방산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이 이제 큰 축에서 증시를 잘 좀 떠받치고 있고 대형주에서는 뭐 급등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는 거. 네. 이 부분이 좀 호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 수혜 기업들이죠. 뭐 해운주라든가 아니면 뭐 이 정유라든가 뭐 이런 그 석유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고 있고 또 초전도체도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계속해서 그냥 한 업종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뭔가 색깔이 좀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좀 저희도 오전에 방송을 잠깐 해드렸지만 VT란 기업이 어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있는 내용만 좀 전달해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VT에 대해서는 그 이제 빠르게 좀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무근이다. 사실 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한 시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재무제표 아마 결산도 안 끝났을 텐데 그런 루머가 왜 도는지는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 루머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회사에서 좀 빠르게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좀 냈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좀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팔아버렸더라고요. 어제 기관이 50만 주, 외국인이 40만 주.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회사에서는 좀 진화는 했는데 이런 경우 좀 주주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참 어렵긴 한데 이게 참 헷갈리잖아요. 회사 네. 말을 당연히 믿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를 보면 또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꾸 또 빠지니까. 네. 저는 그 뭐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리들샷의 판매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증가 추이는 뭐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저께 나온 이슈가 정말로 거짓말인지 아니면 일말에 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럴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을 경우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뭔가 좀 불안감이 나타나고 변동성이 나타나고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뭔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중이 좀 뭐 적절하신 분들이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데 매수 가격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아무리 회사가 진압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잖아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비중이 뭐 적절하다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뭐 15%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죠. 이제 네. 리들샷이 안 팔려서 빠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펀더멘탈 상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너무 비중이 많은 분들은 약간의 조절도
했다가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완화될 때 네. 재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제 수준에서 뇌피셜 한번 돌려보면 그 회계와 관련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엔 이게 워낙 잘 팔리니까 지금 사러 가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못 사죠. 예. 그러면 약간 뭐 선급금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선매출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계 과정에서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흠을 잡으면 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온 것을 누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묶어서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슈가 나와서 뭔가 큰 등락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비중을 싣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 발 빼고 조금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그 VT 요 사건이 어쨌든 뭐 어느 기업에도 또 닥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확인이죠. 일단 회사 측의 대응을 먼저 좀 확인하신 다음에 네. 무조건 얘기 나왔으니까 뭐 던진다 이거보다도 확인하시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좀 소문들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 이게 팩트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소문부터 돌다가 예.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미 다 그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수습이 돼버리면 주주분들은 오히려 좀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또 한번 좀 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악의적으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꼭 잡아서 예.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 주 좀 여러분들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좋은 출발했죠. 네. 했는데 첫날만 좋았고 좀 이틀은 또 안 좋았다가 근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하게 좀 돌리곤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좀 기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구조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빠지는 걸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아마 마음속은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언젠간 빠질 텐데 지금은 아니기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주가 되고 말았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 뭔가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는 사실은 진짜 테마성 기업들 아니고선 다 빠져버렸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요. 좀 확실히 시장이 중심축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좀 플러스권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장을 또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좀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오늘은 좀 단단하게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